무알콜 막걸리도 있나요? 무알콜 막걸리도 있다고 하시고. 자, 출산하고서 백신 접종은 다 해도 됩니다. 코로나 백신 수유부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신으로 인해서 접종 못 하셨던 분들은 못했던 접종들을 다 하시면 수유부는 상관없습니다. 네. 아기가 여가로 있는데 양수가 적으면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양수가 적을 때 양수 과소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작은 편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진료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출산 전부터 관절이 안 좋았는데 출산 후 방아쇠 증후군이 왔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라는 절실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출산 후에도 엄청 손목이 아프고 손도 아프고 아기를 또 봐야 되니까 잘 낫지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뭐 방법은 없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증상에 맞는 약을 드시고 하는 것이 치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완치는 2주 정도 백신을 하는데 전 돈 아끼려고 모유 수유해요라는 분도 계시고, 모유 수유 선택은 개인 차이잖아요. 네. 코로나 백신 감염이 돼서 이제 완치되지 2주 됐으면은 굳이 백신을 또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예 센 백신을 맞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완치된 지 보통 한 달까지는 검사도 안 합니다. 그때까지도 양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코로나는 졸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백신은 필요 없지요. 네. 자, 또 질문 또 해주시면 어머님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선은 운동 때마다 임신 후기에 운동은 매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는 매 19, 20분 정도 걷기, 맨손 체조하는데 자꾸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나요. 네, 아무래도 임신하고서 그 자체가 후기에는 숨이 차는데 운동하면은 당연히 숨이 차고 배도 뭉쳐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뭐 30분 정도 뭐 이렇게 걸으시는 거는 뭐 좋고요. 잘 하시고 계시는 건데 뭐 허락하는 한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을 하려면은 근력이 있어야 출산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몸이 허락하는 한 그냥 더 하셔도 됩니다. 무리는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본인에 맞춰서 본인이 힘들면은 무리해서는 안 되시고 운동하다가 이제 배가 뭉치고 이제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분은 1시간 걷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아기가 작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기가 작은 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작아서 걱정이라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가 작다고 얘기할 때는 이제 37주를 기준으로 해서 2.5kg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발육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데 그러니까 작지만 임신 주수에 따라서 이렇게 잘 따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작은 만큼 또 일반 애들이라고 비슷한 곡선을 그리면서 따라가는 애들은 문제가 없고요. 작은데 양수까지 적다면 조금 그거는 이제 고위험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양수가 적다는 거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아기가 작으면 엄마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뱃속에서 키워갖고 나중에 늦게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작다는 거는 체질적으로 작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게 작은 거라면 오히려 일찍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에 오래 뒀다가 잘못하면 아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작은 이유가 얘가 작지만 양수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남들 크는 그런 비율로 계속 커가고 있으면 괜찮지만 점점 가면서 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양수도 적고 그렇다는 경우는 꼭 전문가에게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35주에 2.5kg는 큰 거겠죠? 네. 아닙니다. 이 35주 평균이 한 2.5kg 됩니다. 아, 평균. 네, 37주가 한 3kg, 2.9에서 3kg 그 정도 되고요. 네. 대하가 4kg 넘는다 했는데 3.6kg인. 네. 네, 초음파로 아기를 쟀는데 이제 많이 오차가 생깁니다. 특히 저렇게 4kg 넘는다는 애들은 더 오차 범위가 더 큽니다. 보통 우리가 초음파로 4kg라고 잡혔으면 통상적으로 10% 오차를 봅니다. 그래서 3.6에서 항상 진료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에서 한 4.4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위아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kg 넘다 그랬는데 3.6kg 그거는 뭐 오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기들의 몸무게를 재는 초음파 공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애들과 또 작은 애들은 오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남편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이럴 때 전신 벅차 들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찬물을 뿌리시면 저는 네, 뭐 코로나 위험하다고 착착 정신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뭐 노코멘트 합니다. 네, 한 대 때리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런 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한 대 뺨을 이렇게 때리시면 정신이 들지 않을까요? 네. 자, 대가리를 칠까요? 대가리 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물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찬물로 이거 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대가리 칠까 물어보지 마세요. 대가리를 칠까요? 자꾸. 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네. 자, 하지 마세요. 네. 자, 그 임신 중에 수면장애 있는 분들은 엄청 많고, 특히 애가 밤에 많이 놀아요. 또 밤에 많이 뭉치기 때문에 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그냥 낮에 주무시고요. 그리고 첫째가 양수 과수증이었다고 둘째도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화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자, 어떤 분 남편은 주 3일간 축구 가는 분도 계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길. 네. 그 배뭉침은 이제 주수가 갈수록 이제 잦아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살이 좀 쪘다고 해서 배뭉침을 못 느낀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자궁문이 열리고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적어도 그거는 체형과 상관없이 적어도 그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들어오면 병원에 오시고요. 어쩌다 한 번씩 뭉치는 것들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요. 못 느낀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임신 중에 아무 이벤트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31주 접어드니까 등이 너무 심하게 아프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좀 좋아질까요? 등이 너무 아프다는. 뭐 다양하게 아플 수 있는데요. 이제 그 허리 굴곡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혹시나 다른 내과적 질환은 아닌지 살펴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가 안 좋고 그래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심혈관 계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 진료해 보셔야 됩니다. 네. 너무 아프다 생각이 드시면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다른 또 질문 또 많이. 네, 고령산모라고 해서 아기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여가의 원인은 뭐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여가인 경우는 뭐 우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원인을 수십 가지라는 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37주 가슴 두근거리면 기본이고요. 네. 네, 기본이라고 하시면 원래 그런 거죠. 네. 어머니 원래 그렇습니다. 37주시면은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또 어머님들께 또 답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서로 아주 좋은 분위기네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냥 카메라 보고 있을 때 알아서 답변이 돌아갈 그런 느낌. 서로 정보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채팅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원장님 답변 다 해준다. 멋있어요. 라는 분이시고, 네. 임산부
독감 접종 겨울에 못 했는데 혹시 지금 맞아야 할까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뭐 지금이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니까 독감 뭐 시즌 이제 메인 시즌은 지났지만 그래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에 그러니까 임신 중에 비해서 그러니까 출산 후에도 보통 한 2kg, 1.5에서 2kg 정도는 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첫째 때 회원부 열상조를 맞았는데도 너무 아파서 고생했는데 둘째 고민이에요. 원장님은 회원부 열상조 추천하시나요? 라는. 네, 그러니까 추천은 하는데 뭐 회원부 열상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열상이 안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금 덜 생기나 그런 정도인데요. 또 이제 체형에 따라서 다르고 아기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선택권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 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듣네요. 이런 날 당첨되는 건 아니겠지요. 꼭 이런 날 당첨되더라고요.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또 자, 유도 자연분만 잡아놨는데 가기 전에 짐볼 하면 도움 될까요? 얼마나 운동하면 될까요? 라는. 네, 뭐 짐볼 운동이라든지 뭐 스쿼팅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분만을 앞두고 계셨다면. 그리고 임당 산모 당 조절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공복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식후에 이제 가끔씩 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인부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90점 정도 막 어쩌다 한 번씩 뭐 과식하고 튀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근데 자주 튄다면 그러면 좀 식단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35주인데 식은땀이 많이 난다고 하시네요. 식은땀. 수액을 맡고 오셨다고 하네요. 식은땀도 나는 거 괜찮은지라는 질문입니다. 네. 식은땀. 식은땀이 나는 거는 결국에는 몸이 힘들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다 그러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막달에 조금씩 출혈이 꼭 이슬이 아니라 그냥 막달 작은 경부가 부드러워지면 조금씩 비추면 자연스러운 거겠죠? 네, 그럴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경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씩 비추는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데 다만 월경처럼 나온다든지 배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는 빨리 병원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묻는 정도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식후에 갑자기 나른해지는 것도 임당의 반응일 수 있을까요? 네. 식후에 갑자기 나른해지는 우리 모두 다 임당이겠죠. 네. 그런 건 아니다. 네. 나른해지는 거는 약간 살짝 주무셔도 되지 않겠어요? 나른해지는 거 이렇게 누워 계셔도 괜찮고 살짝 너무 심하시다면. 네. 자, 식후에 그러셔가지고. 식후에 모든 나른해져요. 너무 재밌으세요. 네. 우리 질문하신 분 울상입니다. 이 질문 이폰 보이시죠? 오는 표시 이렇게 우리 모두. 네. 자, 첫째와 둘째 텀이 최소 어느 정도인 게 좋나요? 산모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1년 이상을 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개 연년생은 한 6개월 이내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임신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장 라인을 조금 벗어난 게 아니라 좀 땡겨서 되셨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우리 원장님께서 어머님들 채팅창에 질문을 또 답변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많이 최대한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지금 또 올려주시면 화끈한 대답 감사합니다, 원장님. 표정이 압권이세요. 무표정으로 웃기시기. 표정으로. 네. 지금까지 좀 최고십니다. 너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원래 표정이 그렇게 딱 이렇게 무겁진 않은데. 예. 우리 선생님은 화끈한 대답. 오늘 칼타셔도 된다라는 분들이고, 원장님 최고. V백 얘기가 나왔었는데 V백은 일단은 의사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V백을 말씀드릴 때 번지 점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번지 점프를 남이 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번지 점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한번 문제 생기면 대박이죠. 그래서 V백을 할 때는 그냥 본인이 원하면 의사가 도와주는 거지 의사가 V백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신 V백 번지점프에서 성공하신 분만 그 성취감을 알 수 있듯이 V백에 또 성공하신 분만 그걸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리지도 않고요,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신다 그러면 도와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계신 병원으로 옮기고 싶네요. 네. 원장님 인천 서울 여성병원입니다. 인천 서울 여성병원입니다. 네. 네. 인천 서울 여성병원. 네. 인천 서울 여성병원. 병원. 네. 인천 서울 여성병원 오시면은 우리 원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인천 서울 여성 이사를 가야게 되네. MC님 때문에 역효과 날 것 같은데요. 인천으로 이사 간다는 좀 두 분 계시거든요. 네, 인천으로 이사 오시게 된다면 들려주십시오. 네. 인천에 있는 겁니다. 인천에 있는 서울 여성병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셋째 때 인천으로 갈 걸 그랬네. 반응 좋은데요. 네.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대만 때려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돌발 아직 안 했는데, 이제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바로 시작할게요. 자,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뭐 소리만 듣고 계신 분들, 집중 안 하고 계신 분들,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고, 맞춰도 되고, 틀려도 되는 시간입니다. 꼭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돌발 퀴즈 낼 거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마음속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빨리 다들 오셨죠? 모이세요 빨리. 어머니 빨리 오세요. 어머니 빨리 여기 앉으세요. 아주 앞에 앉으세요 빨리. 오셨죠? 자, 돌발 퀴즈 합니다. 돌발 퀴즈 소유 중이라서 그 소리 급질이고요. 네네. 네, 돌발합니다. 돌발할게요. 모이세요. 자, 돌발입니다. 자, 임신 중 엄마의 생활 패턴이 아기가 태어난 후 아기 행동에 영향이 있나요? O인가요? X인가요입니다. 자, OX. 지금 바로 마음속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인가요? X인가요? OX. 자, 카카오톡. 무조건 카카오톡 채널로 작성하셔야 돼요. 자,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임신 중 엄마의 생활 패턴이 아기가 태어난 후 아기 행동에 영향이 있나요? O인가요? X입니다. 자, 답변해 주시면 돼요. 어려워요. 설거지 하다가 쫓아가죠. 그렇죠.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드려야 이제 돌발을 하는 줄 알고 오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크게 했는데도 돌발을 그냥 못했다. 돌발한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강의를 안 듣고 계신다. 소리를 낮추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소리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소리. 자, 영향이 있던데요. 저희 집 1호는 이거 궁금했었는데 없어야 해요. 곰님 힌트. 세모. 카카오톡으로 하셔야 돼요. 카카오톡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모면은 또 전체 정답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OX입니다.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전 영향이 없던데, 케바케다.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는 거고, 맞춰도 되는 겁니다. 틀리면은 경품받을 응모가 주어지는 거고, 참여를 안 하시면은 경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다들 하고 오셨죠? 다들 하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빨리 하고 오세요. 안 하신 분들 몇 분 나갔다 오셔야 되는데 지금 350분 지금 보고 계신데 선물 없고 참여만 하시면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정답은 카카오톡으로 셋 키워봤는데 세모던데요 라는 분도 계시고 했어요. 돌발 시작하면 빨리 하세요. 빨리 돌발 시작했어요. 빨리. 자, 하고 왔는데 이거 너무 궁금하다는 분도 계시고 네. 자, 마감 5초 전입니다. 5 4, 3, 2, 1. 정답 마감하겠습니다. 정답 마감입니다. 자, 원장님, 임신 중 엄마의 생활 패턴이 아기가 태어난 후에 아기 행동에 영향이 있는지요?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일단 X로 하겠습니다. X입니다. X.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질문이 조금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X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냥 수면 패턴만 놓고 보겠습니다. 보통 아기가 이제 출산해서 낮밤이 바뀌는 경우와 엄마가 이제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냐 봤을 때 애들은 낮밤이 바뀌는 애들이든 어쨌든 그 주로 밤에서 새벽까지 많이 놉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인부가 또 밤에 못 주무시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또 그 태동의 피크가 33주에서 4주 그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더 심해서 이제 잠을 못 자서 얘가 낮밤이 바뀔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고 태어나서 이제 그런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임신 중에 태동은 또는 주로 밤에서 새벽까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X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틀려도 되는 겁니다. 뭐 틀려도 괜찮고 맞춰도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경품 받을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밤에 그리고 새벽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이제부터 편히 자겠어요. 잘 못 자요. 남편 등을 발로 차서 깨우는 우리 아기. 네. 원장님 말씀처럼 33주인데 새벽에 아기 딸꾹질에도 깨요. 엄청난 태동이에요. 낮에 태동이 심하던데는 분도 계시고요. 물론 100%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뭐 그러시면 낮에도 태동을 잘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질문은 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원장님 나머지 또 이런 질문 중에 꼭 네. 답변을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몇 번 질문을 할까요? 네, 일단은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서 봤을 때, 네, 요거는 꼭 임신성 당뇨라 그래서 이제 네. 그 집안에 당뇨 내력이 있으면 조금 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지만 그렇게 직접 연관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일과 아이스크림이 너무 땡겨서 걱정이신 분은 이제 당뇨 환자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됩니다. 다만 양을 조금 먹어야죠. 양을 네. 조금 네,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까? 하나? 아니요, 하나가 네. 얼마라는 것이 하나인지를 모르니까. 하나 딱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봐. 이런 아니 아이스크림. 뭐 그거를 정량화 시킬 수는 없고요. 그냥 예. 일단은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기 쿼터는 바랍니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임신성 당뇨 환자들도 아기가 임당인 경우는 아기가 이제 엄청 커져서 뭐 이제 4kg가 육박하는 다 조절이 안 됐을 때 아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연분만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패밀리 안 되는 그리고 네, 그래서 임신 중독증을 이제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임신 집에서도 네. 임신 중독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일단은 엄마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붓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손이 부었다, 손에 마디가 안 보일 정도로 부었다든지 얼굴이 부어야 부은 거지 다리가 부었다고 부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종도 종류가 있다. 그래서 비정상 부종은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손이 빡빡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이게 잘 안 된다가 부은 것이 아니라 손에 요 마디가 잘 안 보일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병적인 거니까 보시고, 그럴 때 혈압이 높다 또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단백뇨를 체크했는데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중독증으로 진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기침을 했다고 해서 아기가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임신 중에 확진되신 분들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침을 엄마가 하고 또 엄마가 힘들었다고 해서 아기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되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만 잘 케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채팅창에도 가끔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나거나 방구를 크게 끼거나 할 때 아기가 뱃속에서 화들짝 놀라거나 그러나요? 귀가 아프진 않을까? 방구를 소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뭐 그냥 이제 엄마들이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극장에 가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되게 근데 이제 되게 아기 그 주변의 소리가 아기한테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막에 쌓여서 있기 때문에 수중 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중생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옆에서 대포가 터져도 잘 소리가 미미하게 들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아기가 그 소리를 듣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네. 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자, 또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돼요. 코로나는 기침 많이 하는데 기침 소리. 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괜찮습니다. 김나윤님, 이거 혹시 이 답변은 그 내일 낮 12시에 풀 영상 오픈할 때 또 돌려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기침 치료를 하세요. 엄마를 위해서. 아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어머니 네. 위해서 치료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수중생활 대포 마음 편하게 끼겠습니다라고 네, 아까 네. 방귀 질문하신 분. 네. 대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대포 네. 느낌표 3개를 해주셨네요. 네. 코로나 임신 중에 걸리면 타이레놀은 열이 나거나 이제 아플 때 이게 일반적으로 먹고요. 그 다음에 뭐 항히스타민제도 하고 기침약도 시럽도 이렇게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감기약 종류는 드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주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담당 선생님이랑 일단은 간단하게 상의만 하셔도 알 수 있고요. 태아 딱꼭질이 젖어 있는 거 문제 없고요. 태동이 너무 심한 거 애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애들은 조용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병원에 오세요 얘기할 때는 태동이 평상시랑 다르게 너무 없다. 그러면 빨리 오셔봐야 됩니다. 태동이 없을 네, 때는 그러니까 활발히 놀 때는 예, 그러니까 뭐 딱꼭질이든 어쨌든 뭐 그런 걸로 또 애들이 너무 놀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애들은 너무 놀면 너무 좋은 겁니다. 네. 네. 인후두종 바이러스는 그렇게 출산의 방식에 영향을 크게 없기 때문에 자연분만 말리지 않습니다. 네. 맞아, 너무 놀아서 나와서 그럴까. 네. 우리 애기는 엄청 건강하군요. 네. 원장님 오늘 답변 최고네요. 네. 철분제 유산균 같이 드시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네. 밤에 잠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배를 발로 살짝 찼는데 아기는 괜찮을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기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항이 조금 흔들렸을 뿐이니까. 근데 이제 심하게 배를 뭐 넘어져서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쳤다, 충격을 받았다. 그럴 때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출혈이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 충격이 심하게 갔을 때 출혈이 있으면 그건 태반이 일찍 떨어지는 현상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네. 남편분한테 발로 차세요. 네. 그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건 제 생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살짝 찼으니까 그래도 놀랬잖아 자기야. 탁 이렇게 놀랬잖아. 탁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개 정도만 더. 네, 철분제, 칼슘제는 아기 낳고 나서도 한 3달은 기본으로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드십시오. 영양제 뭐 드시면 좋죠. 네, 콜라겐이든 뭐든 드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남편이 발로 차신데. 아니야, 그 제 답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앞에 부분 또 말씀해 주신 어항이 흔들렸다라고 고지 답변이 감사하고. 저는 남편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벌써 시간이 3시가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또 칼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이게 따봉 표시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또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실 텐데 코로나 아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만 건강을 잘 챙기시면 극복하는데 문제가 없고 아기한테 영향은 없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모두가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그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 채팅창에 하트로 도배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